자, 이번 지문은 36쪽입니다, 여러분. 36쪽에 그 정부 정책과 연관된 내용들은 작년에서부터 참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 놓으면 배경 지식으로 쓸모 있는 날이 반드시 아마 올 겁니다. 자, 문제에 적혀져 있는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되어 있죠.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 융복합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적 규제 방식의 사례는 무엇인가? 자, 유연하다라는 말도 보이고 사후 관리적 규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말 자체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단 얘기는 먼저 좀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유연함을,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무엇인가? 자, 근데 두 번째,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자, 재량권 축소를 위해서 민관이 어떻게 협의를 하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도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자, 행정기관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 네 번째, 행정규제를 정할 때 실효성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실효성과 관련한 고려 내용. 자, 다섯 번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자, 원칙이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2번 문제 살펴보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문을 다 읽고 이거는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으로 올라가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자, 행정 규제는 하면서 시작하죠. 자, 행정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쭉 한번 체크해 봅시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행정 규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겼다는 게 이제 어떤 힘을 넘겨줬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봐도 되겠죠. 자, 환경보전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공공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아까 옆에서 봤던 1번의 3번 선지랑 좀 연관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3번 보면 공공기관도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자, 행정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행정규제기본법에는 몇 가지 규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규제의 법정주의 원칙이다. 자, 몇 가지 원칙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규제는 법에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일단 들립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 없이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법률에 근거해서 뭔가 시키든지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든지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읽으면 지금 뒤에 내용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1번에 5번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1번에 5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의무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 규제 법정주의 원칙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5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킬 때도 법에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행정 주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행정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다. 자, 합리적인 균형이라 그러는데 뭔지 봅시다. 이 원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너무 많이 어떤 제한 사항을 두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 5 정도 강도로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6, 7, 8, 9 더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적정 수준을 지켜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효성의 원칙이 있다. 실효성이란 말 어디서 나왔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자, 일단 마저 읽겠습니다. 자, 실효성의 원칙이 있는데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실효성의 원칙 있는 거죠. 자, 이것과 연관된 게 1번에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바로 뒤에 나오는 생명, 인권, 보건, 환경, 식품, 의약품의 안전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행정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자, 구분을 좀 지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포지티브입니다. 다 안 되고 요거는 돼. 되는 거를 주로 명시해 놓는 게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포지티브가 왜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뭐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법 조항 자체가 긍정문으로 끝나는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할 수 있다. 근데 딴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이 방식은 국가 및 행정기관이 법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업 및 영업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 할 수 있는 것만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포지티브 방식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많은 재량 행위 및 판단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결 쳐놓은 부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허용되는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안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 좀 많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에 가서 이것 좀 해달라, 풀어달라, 허용해달라 이렇게 매달리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재량 어떤 힘이 좀 많아지는 그런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현상 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통과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 자, 최근 행정규제의 접근 방식과 더불어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의 시기를 맞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 자,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 최대 보장, 급변하는 기술 융복합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 방식이 다르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자체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금지하는 것만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 근데 다른 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자, 네거티브 방식은 꼭 필요한 것만 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요것만 하지 마. 다른 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 도입된 것이 규제 샌드박스다. 자, 요런 게 있답니다. 예시가 되겠죠, 이게 지금? 자,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 놀이터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거의 좀 자유도를 올려주는.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지. 이게 나중에 우리 사회를 이제 버티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자,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읽었는데 연관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1번에 1번 봐야 되겠죠. 1번에 1번 사후 관리적 규제 방식의 사례. 지금 이 부분 연관지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와 연관된 내용 1번에 1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행정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규제는 있던 건 철폐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거나 강화시키는 거는 최대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규제의 힘을 좀 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측면에서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고려해야 된다. 자, 공익과 관련된 측면에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 처음에 나왔었던 각종 원칙이 있었습니다. 법에 근거해야 되고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개별 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핵심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행정 규제 개선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진을 위해 사전 통제적 규제에서 사후 관리적 규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투명화하고 재량권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하다. 자, 끝에 방식이 좀 약간 다른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사후 관리적 규제, 방금 전 단락의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었었죠. 네거티브 방식과 연관되는 거고 사전 통제적 규제는 그러면 포지티브 방식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동하는 추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뭔가 추진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 법이나 행정 절차가 그걸 가로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드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었죠. 그 드론으로 인해서 어떤 항공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편이라서 발달이 좀 더딘 편이었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줘서 그 산업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확인됐던 게 뭐 있었죠? 자, 1번 샌드박스 나와 있었고 자, 근데 3번 첫 번째 단락에서 된다고 확인했었죠. 그 다음 4번 실효성 나오는 부분은 그 다음 줄에 뭐 국민의 안전, 의약품 안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원칙 세 가지 있었었죠. 법에 근거해야 된다, 뭐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자, 2번이 언급 안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번 문제. 자, 내용 읽으면서 본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전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의 어떤 산물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땡땡 시내도로 등 총 375km의 시험 운행 구간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운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자동차 관리법은 포지티브 방식에 속하는 거죠. 포지티브 방식이고 어떤 사전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만 할 수 있어. 다른 데선 하지 마. 이렇게 막는 건데 그런데 자, 국가적 차원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운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나라 못 쫓아간다. 이런 요구가 증가하자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버립니다. 근데 개정의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규제를 많이 하는 쪽보다는 재량을 좀 더 넓혀주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재량은 좀 더 넓혀주고 규제하는 쪽에 행정기관의 재량은 좀 줄이는 쪽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자,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 원칙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서 별도로 교통 약자 보호구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운행 구간에서는 제외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내용과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개정된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포지티브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실효성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공익적 측면, 합리적 시행, 보기 내용과 그리고 본문 마지막 쯤을 보면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37페이지에 두 번째 줄 정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신기술 분야에서 법률의 근거를 두고 다양한 형태의 시험 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래는 여기서만 해라고 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거는 딴 데서 다 되는데 여기 한 군데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자, 시험 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네거티브 방식의 설명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기존 법령에 비해서 기존 법령은 여기는 자동차관리법인데 기존 법령에 비해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 구간을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축소가 됐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총 375km라 그랬습니다. 375km가 뭐 짧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전국 도로를 모두 감안한 그런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약간 힘듭니다. 반면에 개정된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도로입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기존에는 375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개정된 거는 모든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크다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축소된 게 아니고 급격히 늘어난 거죠, 지금 보면은. 자, 그 다음 5번. 국토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 지금 요구가 증가하니까 개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문제.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보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법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 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 자, 지금 이 여기에 언급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조성할 수 없는 거고 그 외 지역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봐보세요. 자, 꼭 필요한 것만 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뭐 한 겁니까? 지금 조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금지하는 어떤 방식입니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정리된 거 그냥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행정규제의 원칙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자, 권리 제한도 하고 의무 부과도 합니다. 그 뭐 요즘 같은 시대에 해보면은 코로나 이런 거 연관해서 뭐 마스크나 아니면 우리가 외출하는 거나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상당히 강하죠. 자, 주체 나와 있는데 국가, 지자체, 그리고 이 힘을 위임받은 공공기관까지 가능합니다. 자, 원칙 세 가지 있었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비례성,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자, 실효성, 적절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자, 방식, 요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식 이게 좀 여러 지문에 걸쳐서 자주 언급되는데, 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없거든요. 딱 요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삼아두면 좋겠습니다. 퍼지티브 방식, 되는 것만 딱딱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허락 맡으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힘이 세지는 거고 변화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요즘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요거는 안 돼. 근데 다른 건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었고 행정 규제의 어떤 재량, 힘이 좀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현대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유롭게 이제 연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